2025년 9월 12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하나로 뉴욕 증시의 훈풍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리고 일본, 대만, 중국 증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마디로 파죽지세입니다. 자, 상승하는 주식시장 즐기시되 항상 악재도 점검하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미국 경제 매체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고객들의 돈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이다. 여전히 매수 기회가 많고 비관적인 전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거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관점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 좀 주식시장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달렸던 악플이 뭐였냐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춘다라든가 아니면 미쓰리는 비관론자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짐 크레이머가 비관적인 투자자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비관적인 투자자와 긍정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비관적인 투자자와 비관적이지 않은 투자자를 분리하기보다는 주식시장은요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면서 몸집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포인트 간다? 가겠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 안 가겠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가면 10,000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우지수는요. 100포인트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지수라는 녀석은 당연히 과거보다 옛날보다는 높은 곳으로 가 있을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악재를 만나서 한번 꺾이기도 하고 기간 조정도 거치고 뭐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5,000포인트도 갈 수 있고 7,000포인트도 갈 수 있고 10,000포인트도 갈 수 있죠. 문제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서 제가 그때 9.11 테러 때가 아마 300포인트 미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1,000포인트 가는 거를 경험했고 그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는 거를 경험했고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가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3,000에서 4,000포인트 가는 거, 4,000에서 5,000포인트 혹은 그 이상 가는 거를 제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한 경험하겠죠. 근데 보면은요, 주식시장이 1,000에서 2,000 가고 2,000에서 3,000 가고 3,000에서 4,000 가고 막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지수는 정작 올라가서 사람들은 흥분 모드에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돈을 벌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000포인트 때 매매하셨던 분들, 2,000포인트 때 매매하셨던 분들, 3,000포인트 때 매매하신 분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면 산수적으로, 그죠? 이론적으로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서 비관론자가 있고 비관론자가 아닌 투자자가 있고 라고 분리하지 말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좋은 거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를 즐기시되 주식시장에서 항상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튀어나왔을 때 투자자들은 멘붕이 되고 그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그 악재의 영향을 해석하면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공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투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자들은
난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봐. 나는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즐기시되, 좋을 땐 즐기시되, 항상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빚어서 투자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포인트 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한테 5,000포인트 당연히 가니까 여러분들 빚내서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보 같은 투자자들은 그래 5,000포인트 가. 그럼 빚내서 투자해야 돼. 라고 투자하다가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사람들이 흥분해 있을 때, 자,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상승은 즐기시되 너무 과도한 흥분과 몰입은 지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송이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자, 9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8% 하락, S&P 500이 0.30% 상승, 나스닥이 0.03% 상승,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 0.48%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 모드로 끝났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7월달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그래서 9,08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0.2% 증가했어요 라고 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서 0.1%로 하향 수정을 했고요. 자, 8월달 생산자 물가지표 헤드라인, 그러니까 전 품목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입니다. 이 전월 대비 혹은 근원 생산자 물가지표는 모두 시장 예상치가 0.3% 상승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었더니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표도 전월 대비 0.3% 상승이 아니라 0.1% 하락,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8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즉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는 0.3% 상승인데 0.1% 하락했습니다. 물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8% 상승 마감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결정은 12월까지 기준금리 75% 인하할 확률이 전일 64.6에서 65.8로 아주 소폭 상승했고요. 자, 이슈를 좀 체크해 보면 9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오라클이 다 해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라클이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한 200% 정도 증가 예상을 했는데 359% 증가했다. AI 인프라 기대감으로 오라클이 상승했고 반면에 애플은 그 전날 그러니까 9월 9일 아이폰을 발표했지만 얘 아이폰 AI에서 좀 뒤지네. 우리가 애플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는 혁신적이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제시하는 그런 기업인데 어느 순간 애플이 뭔가 좀 뒤지네 이런 느낌을 받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날 애플은 하락했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는 근원이든 헤드라인이든 모두 전월 대비 0.3% 상승했을 거야.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약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일부 생산자가 고율 관세를 흡수하며 하락 마진을 감내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소비자 물가지표는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9월 11일 발표된 뉴욕 증시에서의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는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높게 상승했어요. 근데 생산자 물가지표는 하락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경기 둔화로 인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러니까 몇 달 뒤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몇 마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젠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런 거로 분위기를 끌어내려야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수 있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지금 되게 충격적이 나온 상태에서 미국은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이런 거를 표현하지 않고 경기 하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는 경기 둔화, 그들이 외면했던 경기 둔화 상황이 이제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뉴욕 증시는 그 생각 지우고 오직 금리 인하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가 1.36, S&P 500이 0.85, 나스닥이 0.7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대놓고 나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저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눈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분위기 좋을 때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저거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번에 막 3,300 막 간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100 깨질 수도 있어요 라고 했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3,100포인트가 이탈됐습니다. 저는 추세적으로 여러분 무슨 얼어 죽을 3,000, 4,000, 5,000이에요. 아니에요. 막 빠져요. 이런 비관론자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강조합니다. 대신 3,100에서 막 간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3,100을 깨질 수 있고 이렇게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잖아요. 주식시장 분위기 좋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흥분하지 마세요. 자, 이런 악재들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예시가 있죠. 예라기보다 저의 경험담이죠.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제가 그때 그 당시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10%를 보장하면서 투자자들을 땡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월 10%예요? 연 10% 아니에요? 근데 그때 증권사 지점으로 돈다발을 들고 찾아온 고객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에이, 이주임 무슨 월 10%, 아이고 나 지금 한 2주 만에 한 30% 올랐고 그거 이제 2배 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구나.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해드리잖아요. 이 얘기를 언제 해드립니까?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을 때, 그때 꼭 제가 방송에서 이 예시를 드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에 질리거든요. 자, 여러분 9월 11일 뉴욕 증시에서 소개한 경제지표 8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입니다.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에 전월 대비 0.5% 상승했어요 라고 발표한 이후 지금 상승폭이 최대폭입니다. 7월 달에는 0.2% 상승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든 생산자 물가 지표든 전월 대비 얼만큼 올랐는데 전월 대비 얼만큼 오른 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근데 그 시장 예상치가 전월 대비 혹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에이, 예상치에 부합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터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경제는 점이 아니라 점을 찍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림의 그 방향성이다 보니까 전월 대비 변함없어, 예상치에 부합했어, 아니면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전월 대비 상승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했어, 이러한 해석들이 당장은 심리적
안도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표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2.9% 상승했습니다.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했으니 전월 대비로든 전년 동월 대비로든 모두 지금 소비자 물가지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9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대놓고 나온 단어가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얘기는 경제가 안 좋아. 근데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라. 이거거든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됐고 뭔 개소리가 됐고 다음 주에 연준이 금리 인하한대. 이거거든요.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는 23만 7천 건이 증가됐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26만 3천 건으로 급증했고요. 시장 전망치 23만 5천 건보다도 많이 높게 나온 수치를 발표했고요. 26만 3천 건이라는 이 지표는 2021년 10월 23일에 기록한 26만 8천 건 이후 최다입니다. 최대폭이죠. 상승폭이. 자, 금리 결정까지는 지금 12월까지 75bp 인하 확률이 전일 68.1에서 78.73%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25bp 정도 인하하고 그리고 12월까지 남은 연준 회의에서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예요.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좀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는 25bp 인하하고 남은 FOMC 회의에서 조금 더 인하하는 쪽으로 가자. 왜냐하면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경기 침체야. 경기 둔화야.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대놓고 인정하자니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니까 일단 9월 달은 25bp 정도 인하로 만족하자.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종종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자, 기준선이 얼마다? 30만 건이다. 30만 건이 돼야지 아이고 미국 경제가 어쩌네 저쩌네 할 겁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30만 건이 된 다음에 어이구 30만 건이야? 이게 아니라 얼마나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상승폭과 이 증가폭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제가 앞에 방송에서 작년 4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고용 지표를 다시 수정했더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얼마가 줄었고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발표된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6만 3천 건이라는 수치를 기록한 이후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게 추세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미 25bp 금리 인하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KB증권에서 9월달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전반부에는 좀 현금 비중을 높이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매도하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좀 만약에 빠지면 비중을 늘려서 연말 랠리를 대비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증권사들 증시 전망도 쭉 보면서 9월 달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증권사 보고서였어요. 주식시장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뭔가 분명히 그거를 이렇게 겪어줘야 돼요. 그게 예방주사 차원이든 아니면 그냥 몸살 차원이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겪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9월달 25bp 금리 인하로 오히려 50bp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50bp 금리 인하를 하자고 하려니 인플레이션 지표가 걸리고 그리고 50bp 금리 인하를 하려니 경기 침체를 인정해야 되다 보니
지금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25bp 금리 인하하고 나머지를 생각해보자라고 굉장히 좀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당장 오늘 그 신용등급 회사 피치가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재검토한다고 하죠. 미국은 우리 경기 좋아요 라는 얘기 지금 안 합니다. 지네들 경기 후진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고용지표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하물며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뉴욕 증시에는 미국 경제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미국 외에 다른 어떤 지역, 보이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는 악재들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다행히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코스피가 100일 때까지 23% 상승했다. 윤석열이 말아먹은 다른 나라 주식시장 올라갈 때 우리는 윤석열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 상승폭을 좀 기록했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 대만, 중국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어깨를 맞췄고 그 이상에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는 과하게 폭발하느냐 아니냐 좀 요 기로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9월 13일 토요일 날 과연 프랑스 신용등급 그리고 미국의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다른 경제지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9월 하순과 10월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면밀히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아직 좀 회복이 좀 늦습니다. 예,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회복하겠죠, 뭐. 예, 저 이렇게 막 힘내야지 이러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차분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